저번 날 제가 동영상으로 소금의 종류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렸었는데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 동영상을 봐주시고 관심을 표시해 주셔서 조금 나머지 부분들을 체크해 드릴까 합니다. 이 보통 우리가 소금을 사용하는 데 있어 가지고 천일염이 왜 좋으냐 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우리 천일염에는 이 미네랄이 많이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소금 속에 들어있는 미네랄을 먹어서 좋다,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소금 속에 들어있는 미네랄을 먹어서 그 미네랄이 우리 몸에 도움이 되려고 하면은 소금을 하루에 한 차를 먹는다, 한 트럭을 먹는다든지 이렇게 많이 먹어야겠죠. 차라리 미네랄 섭취를 위한다고 하는 것 같으면은 시금치라든지 이런 미네랄이 많은 채소들 먹는 것이 가장 덕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천일염이 미네랄이 많아서 좋다 하는 이유는 이 소금이라는 게 NaCl입니다. 이 Na라는 게 바로 나트륨, 이것이 미네랄입니다. 이 미네랄이 들어있는 소금이 왜 좋으냐 하면 이 미네랄이 이 채소 같은 데 들어있는 이 칼륨하고 1대1로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소금을, 천일염은 좀 많이 먹어도, 과하게 먹어도 이 칼륨과 1대1로 결합을 해서 소변을 통해서 몸 밖으로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천일염, 미네랄이 많은 천일염들은 조금 과하게 섭취를 해도 건강에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얘기들을 합니다. 의사들이 소금 많이 먹지 마라, 소금 과하다, 적게 먹어라, 저염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 이유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양의학은 외국에서, 유럽이나 미국 이런 외국에서, 유럽 쪽에서 나왔죠. 이 양의학에서 유럽 쪽에는 보면 고기를 많이 먹습니다. 고기 섭취. 이 고기 속에는 소금, 나트륨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사람들의 과자, 아이들이 먹는 과자를 먹어보면 엄청나게 짭니다. 어린 아이들이 먹는 과자인데 엄청나게 짜다. 그러면 어릴 때부터 이 엄청나게 짠 과자들을 먹고 자라온 애들은 한마디로 소금을 가다 섭취하고 식생활 자체가 짜게 먹는 식생활을 가지고 있겠죠. 그러니까 소금을 적게 먹어라, 저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채소를 많이 먹습니다. 채소. 그럼 이 채소 속에 있는 칼륨이 나트륨하고 1대1로 결합을 해서 소변으로 빠져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네들,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렇게 저염, 무염 이런 소리 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적당하게 소금을 좀 먹어줘야 됩니다. 왜? 식습관 자체가 채소를 많이 먹습니다. 근데 제가 채소를 많이 먹는다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착각들을 하세요. 우리는 김치를 하루 3끼 먹으니까 채소를 많이 먹는다 에서 발전해서 칼륨 섭취가 많다, 그러니까 나트륨이 칼륨하고 해서 몸 밖으로 빠져나간다, 괜찮다, 이렇게 잘못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 김치는 배추를 소금물에 절입니다.
이 소금물에 절이게 되면은 이 배추나 이 야채 채소 속에 있는 칼륨이 소금 나트륨하고 1대1 결합을 해서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김치 속에는 칼륨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치 먹는데 우리 채소 먹는다, 칼륨 섭취 충분히 한다, 나트륨 먹어도 된다, 이런 소리 하시면 안 돼요.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런데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소금, 건강하게 하는 소금은 칼륨하고 결합할 수 있는 미네랄이 포함이 돼줘야 우리 몸이 건강해지는 소금입니다. 이 건강해지는 소금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으로서 이 골드솔트 효소 소금이 있죠. 이 골드솔트 효소 소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소금은 천일염을 불에 태우지 않습니다. 천일염을 태우면은 저번 시간에 제가 잠깐 얘기했죠. 태우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골드솔트 효소 소금은 이 천일염을 녹이고 다시 재결정하고 녹이고 다시 재결정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과정을 5년 동안 합니다. 한마디로 정신병자죠. 미쳤어요.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런데 사실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몸이 엄청 아팠고, 뭐 엄청 아팠다는 말 가지고는 안 되죠. 끝장이 난 몸이었습니다. 몸이, 신체의 오른쪽 절반이 마비가 되었고요. 머리, 고름, 피고름, 떡, 마비, 대장암, 만성신장염.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슬퍼지네요. 슬퍼져서 더 이상 말 안 하려합니다. 너무 슬퍼지네요. 그래서 제가 먹고 살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파서 누워 있으면서, 너무 오랜 시간을 누워 있으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왜 이래 몸이 아팠을까? 왜? Why? 아팠느냐? 저는 그 당시에 뭐 식도락을 절gis다 하면 좀 이상하겠지만은 이 요리 업계에, 요식 업계에 체인도 하고 요식 업계에 상당히 리더였습니다. 그러면서 맛있는 거, 몸에 좋다는 거, 온갖 보약 엄청나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아팠습니다. 근데 저만 아팠던 게 아니고 저희 팀들, 우리 팀들이 다 아팠습니다. 약 한 70명 정도 됩니다. 이 70명이 다 아팠어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먹었던 것, 한마디로 뭐 고기도 기름 질질 흐르는 투풀 트리플 하는 저희 소기름, 국기름, 한마디로 우리가 먹은 것들, 보약이라고 먹은 거, 약. 우리가 약은 보면 한약이나 양약이나 약의 뒷면, 약병의 이 뒷면을 보면은 글씨가 쭉 적혀 있는데 보면 부작용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약은 무조건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입니다. 우리가 한평생 하루 세 끼 먹어도 부작용이 없는 것을 식품이라고 그럽니다. 뭐 배추라든지 이런 식품들은 하루 세 끼 평생을 먹어도 부작용이 없는 것은 식품이고요. 먹으면 부작용이 있는 것을 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약의 부작용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자고요. 한약이든 양약이든 약은 약입니다. 양약은
약사에게, 한약은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한약은 한의사에게, 약제사도 따라했죠. 왜 그럴까요? 한약이든 양약이든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약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이 취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팀들은 몸에 좋다는 거, 한약재, 보약, 건강에 대한 약, 건강식품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런 거 마구잡이 먹은 거예요. 이것저것 안 따지고 몸에 좋다면 다 먹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팀들 약 70여 명이 팀들이 모두가 다 아팠습니다. 다 끝장난 상태였어요. 뭐 다행히 지금도 살아난 사람들도 있고 영원히 가신 분들도 있고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뭐냐? 내가 먹은 것, 우리가 먹은 것, 안 먹은 것, 이것을 잘 판단해 보기 시작을 했어요. 아파서 뭐 들어누워서 할 일도 없고 움직이지도 못하니까 그냥 할 시간도 많고 그래서 쭉 먹은 것을 적어보고 안 먹은 것을 적어봤습니다. 결론은 너무 많이 먹었더라는 거죠. 안 먹은 것 없어요. 잘못 먹은 것. 이 잘못 먹은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안 먹어본 것이 없고 너무 많이 먹었으니까 잘 못 먹은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데요. 모든 음식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소금입니다. 소금. 이것을 알게 된 거죠. 소금이 정말로 나쁘고 정말로 나쁜 것 같으면은 모든 음식에 소금이 들어가서 안 됩니다. 그러나 모든 음식에 소금이 들어갑니다. 그 이유는 소금이 우리 몸에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아픕니다. 쓰러집니다. 삐뽀삐뽀하고 응급실로 실려갑니다. 응급실 가면 의사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제일 먼저 하는 일 있죠? 뭐죠? 링거 콱 꽂아 놓습니다. 이 링거가 뭐죠? 포도당, 생리적 식염수라고 그러죠. 0.9% 소금물입니다. 자, 소금이 그렇게 나쁜 거, 소금 먹으면 안 되고 저염하고 무염을 해야 되는 것 같으면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온 사람을 무조건 묻지도 따지지도 조사도 뭐 체크도 안 해보고 링거, 생리적 식염수 0.9% 식염수를 갖다 꽂습니다. 그 이유는 정말로 저염, 무염을 가지고 얘기하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죽으라는 소리죠. 그런데 생리적 식염수를 꽂는 이유는 우리 몸이 0.9%의 전해질, 소금물로 되어 있습니다. 전해질요. 이 전해질이라는 말을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전해질로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가 흘러서 우리 몸에 이온이 발생하고, 우리 몸에 피가 돌고, 심장이 뛰고 하는 것이 이 전해질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 작용에 의해서 그런 것이에요. 우리 몸이 피가 뛰고, 혈액이 움직이고 하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 몸 속에서 가장 염도가 진한 부분이 2.54, 약 소금물, 바다의 소금물이죠. 있는 부분이 두 군데가 있어요. 방광, 신장이죠. 또 한 군데는 애기 양수. 애기들은, 어린아이들, 뱃속에 드는 태아들은 양수, 어머니의 양수 속에서 큽니다. 이 양수가 바로 소금물의, 바닷물의 온도입니다.
2.54요. 놀랍죠? 예. 우리 인간은 소금물 속에서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소금 안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는 간단한 얘기고요. 그러면 이 소금물을 어떻게 잘 먹을 것이냐 하는 것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물 먹어라. 하루에 2리터 먹어라. 나는 물 먹으면은 목에서 까끌까끌 물 못 먹는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음료수 같은 거, 뭐 콜라 같은 거, 사이다 같은 거 그런 거 먹죠. 저희 골드솔트 효소 소금을 생수나 일반 수돗물 상관없습니다. 물에다가 티스푼으로 요만한 양, 약 뭐 550ml 이 정도 되죠. 이 정도 같으면은 티스푼으로 5분의 1 티스푼. 그러니까 요만큼이죠. 소금 알로 따지면 뭐 한 10알 정도. 요 정도 넣어놓고 30분이 지나고 난 뒤에부터 먹어보면은 이 목에 걸리는 이런 현상이 전혀 없습니다. 목 넘김이 부드럽고 하루에 물 2리터 충분히 먹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째는 물을 잘 먹으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 밥 지을 때, 밥솥에 쌀 넣고 5, 6인용 기준으로 티스푼이라는 거 있죠? 차스푼, 작은 스푼 말하는 겁니다. 티스푼으로 2분의 1 내지 3분의 1 정도 넣고 30분 정도 불려준 후 밥을 치사를 하게 되면은 이 밥이 엄청나게 건강에 좋은 밥이 됩니다. 그럼 제 말이 이해가 안 간다고 하시면은 한번 제 말하는 대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어떻게 테스트를 하실 것이냐. 이 밥을 지어서 밥솥에서 3일간 놔뒀다가 3일 정도 지나고 난 뒤에 밥솥에서 3일 후 실온에 3일에서 일주일, 7일 정도를 그냥 방치를 해보세요. 어떻게 되죠? 이 밥이 물이 질질질 피든지 아니면 딱딱하게 굳든지 말라 비틀어져야 되죠. 저희 골드솔트 효소소금 넣고 지은 밥은 촉촉하고 부드럽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겠지만 현 사실입니다. 해보세요. 직접 해보시면 됩니다. 일반 소금으로도 그렇게 되느냐? 안 됩니다. 저희 골드솔트 효소소금만 가능한 얘기입니다. 물론 당연히 요리할 때 사용하는 소금입니다. 요리할 때 저희 골드솔트 효소소금을 사용하시게 되면 음식을 요리를 하고 3시간, 6시간 정도 지난 후부터 이 음식이 숙성이 되고 발효가 되고, 물론 숙성하고 발효는 다릅니다. 발효가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숙성입니다. 이 음식 자체가 맛이 깊어집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음식이 우리 몸에 좋은 발효 음식, 좋은 음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랫동안 이 내용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